안녕하십니까, 행복쇼핑입니다. 2023년 1월 인텔 13세대 논K 그리고 AMD 7000 논X 시리즈가 출시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인텔 700번대, AMD 600번대 메인보드도 순차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13세대가 성능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2월 중에는 AMD 7000 시리즈 X3D 모델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인텔과 AMD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한 그리고 출시할 이 시점에 어떤 조합의 CPU와 메인보드가 가성비가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2023년 1월 기준 CPU와 메인보드 꿀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영상은 인텔 13세대와 12세대, AMD 라이젠 5세대와 4세대 CPU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려면 제품 간의 성능 비교가 필요하겠죠? CPU의 성능은 유명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공개한 게이밍 점수를 우선적으로 순위에 반영했고, 작업 효율을 보기 위한 멀티 성능 점수는 시네벤치 R23도 적용했습니다. 가격은 행복쇼핑에서 판매 중인 정품의 최저가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다만 메인보드의 가격은 CPU의 성능에 맞는 메인보드의 적정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칩셋이라도 가격이 다른 항목이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먼저 초고사양 PC를 위한 인텔 i9, AMD 라이젠 9을 살펴볼까요? 인텔 13세대 13900K, 13900KF, AMD 라이젠 5세대 7950X, 7900X와 같은 초고사양급 CPU는 솔직히 가성비 제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의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제품이거든요. 당연히 메인보드도 CPU의 성능 최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텔은 Z790, AMD는 X670 칩셋, 그 중에서도 최상위 스펙의 제품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2세대 12900KS는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굳이 이 시점에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12900K, 12900KF, 12900의 가격은 13900K보다 10만원 정도는 저렴하지만 성능 차가 꽤 있습니다. 차라리 13900K를 구매하시거나 예산을 조금 낮춰서 13700KF 제품과 Z790 칩셋 메인보드의 조합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7900X는 13700KF와 성능이 비슷하지만 가격이 더 비싸서 추천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는 인텔 i7, AMD 라이젠 7으로 가볼까요? 만약 고사양 게임을 빠릿하게 즐기고 다양한 용도로 두루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13700K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게임용으로만 사용하신다면 가성비가 엄청 좋다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어렵지만 멀티 성능이 준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쓰기에 좋거든요. 메인보드는 오버클럭까지 고려해서 Z790 칩셋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버클럭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새로 출시한 13700 논K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논K 제품들과 함께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작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12세대 i7 12700K와 12700KF, 12700은 13세대 i5 13600K, 13600KF보다 성능은 떨어지나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존에 출시했던 AMD 라이젠 7 제품은 최근에 논X 제품이 출시를 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라져버렸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라이젠 7 5800X3D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게임용 CPU로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게이밍 성능에서만큼은 i9 13900KF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우수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B550 칩셋의 메인보드로도 충분히 성능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우수합니다. 저희 행복쇼핑의 실제 CPU 판매량에서도 무려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성비의 끝판왕 라인업 i5, 라이젠 5의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등급은 일반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속해 있거든요. 특히 상대적으로 AMD CPU의 가성비가 돋보이는 등급이기도 합니다. 혹시 i7을 살까 i5를 살까 가성비 최고의 제품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단연코 13600KF를 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700K와 게이밍 성능이 비슷한 수준이면서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거든요. 메인보드는 오버클럭을 하신다면 Z790, 오버클럭을 하지 않으신다면 성능은 충분하지만 더 저렴한 B76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조금은 부족하시다면 12세대보다는 13500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2600K보다 성능이 우수하기도 하고 12600KF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요. 물론 12세대 중에서도 여전히 매력있는 제품은 있습니다. 바로 12400F인데요. 이 12400F의 가성비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심지어 상위 모델인 12500, 12600에 비해서 게이밍 성능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지만 멀티 성능은 더 높고 가격이 무려 10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중저가용으로 PC를 맞추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B660 칩셋이면 인텔 최강의 가성비 조합을 꾸리실 수 있습니다. AMD CPU에서는 가성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5600과 5600X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인텔 i5 12400F와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경쟁을 펼치던 CPU인데요. 게임용으로 맞춘다면 B550 칩셋 메인보드를 추천드릴게요. 가벼운 캐주얼 게임이나 일반적인 작업용이라면 5600 또는 내장 그래픽이 포함된 5600G와 A520 칩셋 메인보드와의 조합도 꽤나 가성비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텔 i3 등급 CPU는 AMD 5600, 5600G에 비해서 성능은 떨어지고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아서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앞서서는 최신 세대와 전 세대 CPU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놓고 비교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세대 내에서 논K, 논X 제품이 기존 K와 X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인텔 i9 13900과 13700은 K와 논K 모델의 성능 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i5 13600K 이하부터는 각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즉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13900이나 13700은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논K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낫고요. 둘 중에서는 1370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멀티스레드만 제외하면 13900KF 제품과 비교해도 성능폭이 크지가 않고 가격은 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i5 이하 제품에서는 성능 격차가 점점 더 큰 폭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13600K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반면 AMD 논X는 인텔과는 다르게 X 제품과의 성능 차가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7900X와 비교했을 때 게이밍 성능에서 모든 제품이 10점 내외의 차이를 보였고요. 멀티스레드 성능도 7600을 제외하면 인텔만큼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7000 시리즈 중에서 가성비가 좋고 게임용 CPU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760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7900X의 50%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이번 세대에서는 무조건 7600이 베스트겠네요. 게다가 이번 7000 시리즈 논X 제품은 눈여겨볼 만한 개선점이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TDP는 7900이 7900X보다 무려 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소비 전력이나 발열량이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여러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7900의 소비 전력과 발열량은 7600X보다도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구조상의 특징으로 7900이 같은 논X 제품인 7700이나 7600보다도 발열량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발열 관리에 진심이신 분들께서는 7900이 더 매력적이겠습니다. 더불어 가격도 7900X보다 최소 15%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7900도 충분히 제 위치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라이젠 7000 시리즈는 DDR5 전용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DDR4 메모리와 DDR5 메모리의 가격 차이, 그에 따른 메인보드의 가격 차이까지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고사양부터 가성비 구성까지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메인보드는 CPU와는 다르게 같은 칩셋이라도 제품마다 굉장히 선택지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 전원부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원부가 부실하면 CPU 소비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CPU가 제 성능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방열판이 부착된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고성능의 제품이 출시되는 만큼 발열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발열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잘 살펴보시고 메인보드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행복 쇼핑의 실제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CPU와 어떤 메인보드가 인기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제품이 출시했던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판매량을 기반으로 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먼저 CPU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성비 CPU의 대명사라고도 볼 수 있는 AMD 라이젠 5 5600 멀티팩 제품이 무려 12.1%의 점유율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또한 5600X가 10.1%의 점유율로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추가로 라이젠 5 5600 정품이 10위에 오르면서 역시나 AMD 5600 시리즈가 훌륭한 가성비로 유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인텔 CPU 중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했던 i5 12400F가 9.2%의 점유율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12400F 벌크가 7.1%로 그 뒤를 이어서 4위를 차지했는데요. 즉 정품이냐 벌크냐의 차이는 있지만 약 16.4%의 유저들이 12400F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12400F의 뜨거운 인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네요. 하지만 최신 세대인 인텔 13세대도 AMD 라이젠 7000 시리즈도 모두 아직까지도 전 세대 제품에 밀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위권 내 제품 중에서 신제품은 인텔 i5 13600KF 정품과 13600K 정품 딱 두 제품뿐이었고요. 아쉽게도 AMD 7000 시리즈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보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4.1%의 점유율로 MSI MAG B660M 박격포 DDR4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3.7%의 점유율을 보여준 ASUS 프라임 B660M K D4 인테겐 컴퍼니 제품이었는데요. 1, 2위 모두 B660 칩셋이었습니다. 3위부터는 점유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메인보드 시장도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위권 내의 상품을 보면 모두 MSI와 ASUS의 제품입니다. 1, 5, 9, 10위는 MSI였지만 ASUS 또한 2위부터 4위까지 6위부터 8위까지 무려 6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두 회사의 존재감이 정말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칩셋별 점유율로 살펴보면 B660 칩셋이 9.9%로 가장 많았고 B550, H610, A520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역시 CPU와 마찬가지로 최신 제품보다는 이전 세대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PU도 메인보드도 신제품 출시 이후 꽤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세대 제품의 인기가 좋습니다. 왜일까요? 원자재값 폭등과 롤러코스터를 탔던 환율, 고공행진 중인 금리 등 원인은 정말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최신 세대 제품을 사고 PC를 업그레이드할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그런 시국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전부는 아니겠죠. 신제품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났고 수요가 분산되었습니다. 게다가 2월에는 7000X3D까지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5800X3D의 성능을 경험했던 유저들은 이번 X3D 제품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존버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2023년 1월 기준 CPU와 메인보드의 꿀 가성비 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2년까지는 인텔 13세대도 AMD 라이젠 7000 시리즈도 보급형 라인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논K, 논X 제품과 함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딱 맞는 CPU와 메인보드 조합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